네, 안녕하세요. 카키마님입니다. 신형 레이가 나왔습니다. 디자인, 충격적입니다. 이거 페리 아니고요. 무려 페페리입니다. 페리를 두 번에, 아니 이게 사골이잖아요. 엄청 사골인데 너무 오래 끓이는 느낌이 좀 있죠. 뭐 이유는 있습니다. 경차라는 게 풀체인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올 수밖에 없죠. 차의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다거나 이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차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쭉 갑니다. 그래도 뭐라도 바꾸려면 페이스리프트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동안 기아차는 굳이 페이스리프트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경차 시장에서 최강자였으니까. 레이 아니면 모닝인데 오른쪽에서 돈을 버나 왼쪽에서 돈을 버나 똑같은 거야. 굳이 신차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대가 이 캐스퍼로 경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기아 입장에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아 경차는 아무래도 동이오토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가 별도로 만들어주는 이런 라인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꼬꾸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경차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죠. 물론 캐스퍼가 딱 나오고 나서 이 판매량을 보면요, 레이 판매량 떨어졌나? 안 떨어졌네? 오히려 더 잘 팔려요? 아니 이게 왜 더 잘 팔리지? 캐스퍼 대응 개발 시작했는데 그럼 뭐 이걸 엎어? 그럴 순 없잖아요. 일단 시작했으면 나와야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건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고맙습니다. 기아 자주 긴장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차기도 합니다. 기아가 요즘 PBV라고 해서 사업에 딱 맞는 자동차를 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PBV에도 레이가 가장 적격이에요. 기본 PBV로 레이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한 중간급의 뭐 니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로는 EV9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여러가지 PBV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가 PBV로도 좋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단 차가 높죠. 짐 많이 들어가죠. 슬라이딩 도어 있죠.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뭐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벽도 크니까 거기다 랩핑 같은 거 했을 때 광고 효과도 크고 여러가지 편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장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선 경차는 사업자들한테 부가세를 환급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10%를 그냥 정부에서 돌려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사업자한테 그냥 딱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기다리는 게 있죠. 사실 전기차 레이입니다. 전기차 레이가 예전에 있었는데 주행거리가 짧아도 너무 짧았죠. 주행거리 100km도 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진짜 문제였는데 요즘 다시 한번 그 레이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 전기차는 필요 없다 이런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주로 비즈니스나 택배 시장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하고 거기 세워놓고 배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거리를 갈 일이 없어요. 시동도 안 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시동을 안 걸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도 이 연료비 걱정이 전혀 없는 차 너무 좋죠. 천장고가 높아서 짐을 실어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차. 택배짐이나 뭐 쿠팡 플레스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레이 전기차 아주 적절하게 될 것 같죠. 네, 오늘은 레이 페페리에서 전기차 소식까지 신형 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전면 보면 충격. 뭐가 떠올라요?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떠오르는 동물이 잠자리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전보다는 훨씬 과감한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에는 디자인을 할 정도의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디자인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돈을 들였다는 티는 훨씬 더 나네요. 헤드램프를 주변으로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블랙 하이글로시로 아이라인을 굉장히 세게 확 집어넣었는데 요즘 BMW 미니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눈매를 매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인기죠. 비율은 귀엽고 눈은 강하게 이게 요즘 유행인데 화장이 조금 진하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전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새로운 건 이렇게 전보다 낫네. 전보다 낫죠. 괜찮지 않나? 기존에는 램프가 너무 못생겼었는데 이제는 램프가 그래도 이 세로형 램프 같은 느낌으로 좀 디자인이 됐습니다. 약간 이 세로 램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텔류라이드 느낌이 살짝 들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아가 지금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소렌토도 위장막을 보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아차 헤드램프 이렇게 텔류라이드스럽게 가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뒷모습은 이렇게 가운데를 네모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이거 느낌이 어떠냐면 2세대 소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비슷하죠? 약간 비슷해요. 요즘 기아 디자인 잘하죠? 디자인 보면 뭐 미국적인 자동차
그리고 유럽적인 자동차를 완전히 구분해서 디자인하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적인 자동차라면 예를 들면 텔류라이드 아니면 뭐 니로, 소울 이런 자동차죠. 유럽적인 자동차는 스포티지, EV6 같은 차. 이게 디자인 센터가 디자인하는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아는 미국, 유럽, 한국의 디자인 센터가 각각 있어요. 디자인할 때 다 모여서 다 같이 우리 한 차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 같은 걸 디자인하자 라고 하면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디자인 센터가 각각 디자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쟁시켜요. 그 중에서 1등은 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인기 있는 소형 SUV, 뭐 해치백 이런 차들은 유럽에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형 SUV 이런 자동차는 미국 디자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회사들끼리만 싸우는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가 GM하고 싸운다. 뭐 이렇게만 싸우지 현대 기아는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 당연히 싸우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아 안에서는 또 안 싸울 것 같잖아요. 이 기아 안에서도 디자인 센터끼리 싸우고요. 이 디자인 센터 안에서도 또 싸움이 있어요. 디자인 팀 간의 경쟁이 알게 모르게 엄청 치열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들 보면 이 치열한 경쟁을 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튼 이 차는 지금 경차지만 그래도 꽤 미국적인 디자인으로 미국 기아의 패밀리룩 이런 것들을 많이 채택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귀엽다 라고 마냥 보기보다는 좀 강인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양감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 사진으로만 모르고 실물을 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도자료를 살짝 보면 보도자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센터 가니쉬로 타이거 페이스 구현. 이게 타이거 페이스라고? 이상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뭐냐? 뭐 EV9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칼처럼 이렇게 착착 그렇대요. 요즘 기아도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좀 복잡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은 조금 더 강화될까 싶었는데 그다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보통 이제 아랫부분에 모닝만 해도 여기 레이더가 들어있는데 레이더가 안 들어있네요. 레이더가 없는 걸 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요번에도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차선 이탈 방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섭섭하죠. 왜냐면 캐스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었거든요. 이것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사업자용으로 많이 팔릴 자동차다 라고 하면 막히는 길도 좀 많이 가야 되고 되게 중요할 텐데 안전을 위해서도 사고 한 번을 막아줄 수 있다면 한 100만원짜리 옵션으로 넣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실내도 살펴보죠. 외관에서는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구나 했는데 실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뀐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가 바뀌었네요. 클러스터는 기존에는 이렇게 바늘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젠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왔습니다. 캐스퍼에 들어간 디지털 클러스터랑 거의 같은 걸로 보여요.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전체가 디지털 계기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캐스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운데 요만큼이 디지털이고요. 가장자리는 그냥 전자시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이 켜지는 것에 맞춰서 레벨이 보이는 거 그리고 숫자가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나쁘진 않죠. 예쁘게 디자인 잘 된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잘 사용되고 있네요. 핸들 센터 페이시아 부분에 크롬 장식, 이거 크롬 장식을 없애고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꿨네요.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실내에는 전과 비슷하다. 아시겠지만 조수석은 앞으로 이렇게 폴딩돼요. 그래서 조수석을 폴딩해서 후석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조수석이 없는 1인승 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이죠. 왜냐하면 레이 정말 좋다고도 해요. 짐이 이렇게 많이 실려? 이 위에도 짐을 실을 수 있네. 머리 공간 어마어마하고 레이 타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야, 실내가 이렇게 넓어? 이 얘기를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본 거랑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차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차가 밟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안 나갈 수가 있나 라면서 다들 실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큰 거죠. 레이가 원래는 바이퓨얼도 있어요. LPG를 넣을 수 있는 차라는 거죠. 터보도 있습니다. 출력도 꽤 센 거예요. 경차 시장이 계속 사그라들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바이퓨얼 모델 같은 경우는 2011년 말에 이게 출시됐는데 본배도 넉넉하고 LPG를 이용해서 절약도 되고 만약에 LPG를 넣기 좀 어려운 상황이면 가솔린으로 또 달릴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2017년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터보 모델도 출력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연비도 좋아요. 더 나쁜 거라고는 초기에 조금 더 비싼 거? 연비로 그거 만회하면 되잖아.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마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어필을 못했겠죠. 그래서 2017년에 에이 안 팔리네 하면서 그냥 단종시켜버렸어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LPG 딱 넣어줘야 되고요. 1.0 터보 캐스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팔려요. 레이에 실망해서 돌아서는 분들, 이분들 잡으려면 1.0L 터보 무조건 다시 넣어야 됩니다. 터보는 꼭 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레이 전기차 여러 곳에서 스파이샷이 잡히고 있는데요. 레이 전기차도 곧 나올 걸로 보여요. 이미 예전에 레이 전기차 있었잖아요. 2012년에 레이 전기차가 이미 나왔는데 그때는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되던 때야. 그래서 저도 그때 취재 가서 이게 괜찮을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저희 EV6 77.4kWh를 쓰는데 이때 배터리가 몇이었냐면 16kWh였어요. 야, 그때 당시 16kWh였고 그때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도심 139km, 일반 도로는 91km. 정말 짧았죠. 거기다가 히터 트면 더 짧아져. 그래서 보통 한 90km를 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출력은 50kW 모터를 써서 67마력 요 정도 나왔는데 이거 67마력이라고 하면은 진짜 형편없을 걸로 느꼈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일단 이 전기차 레이가 생각보다 잘 나갔습니다. 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았던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단종된 비운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가 최신 기술을 더해서 주행거리도 조금 더 길게 하고 한 200km만 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력은 한 100마력 정도. 그 정도면 됐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그때 당시 레이 가격이 3,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3,500이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3,500이면 싸네 이럴 것 같아요. 3,500만 원 좀 비싼가? 2,990만 원. 거기에 보조금 1,000만 원 받으면 한 1,900만 원에 딱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로 아닌가요? 너무 행복해로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안 되나? 전기 화물차라는 게 지금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작은 물건들 배달하시는 뭐 택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등등등 레이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PBV 이런 시장에 가장 필요한 그런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 전기차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빨리 좀 내놓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놓는 게 어디야. 네, 그럼 레이 경쟁 모델도 살펴봐야 되겠죠. 경쟁 모델 뭐 있을까? 캐스퍼, 모닝, 스파크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쉽게도 스파크는 단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영업사원분들이 막 문자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스파크 단종된다고 눈물의 고별 마지막 세일 이러면서 막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스파크 없어진 거고요. 캐스퍼, 레이, 모닝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건데 근데 캐스퍼 지난달 판매량 보면 4,478대, 레이는 4,125대, 모닝은 3,278대. 잠깐만, 이러면 레이가 캐스퍼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사실상 차이가 없네요. 캐스퍼는 지금 작년에 나온 완전 신차인데 그에 비해서 레이는 2011년에 처음 나온 차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거의 비슷하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4월달 판매량 보면 레이가 오히려 400대 더 팔았습니다. 출고한 지 1년 된 캐스퍼하고 11년 된 레이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신기한데요. 아무래도 경차는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상업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레이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캐스퍼의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다가 레이를 선택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차 시장이 이 캐스퍼의 등장으로 이 파이 전체가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에서 그러면 아쉬운 점은 없었냐? 이 캐스퍼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운전석 통풍 시트 같은 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옵션으로라도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이의 경쟁 모델은 이런 경차들만 있는 건 아니죠. 레이의 경쟁 모델은 의외로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차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다마스 용달이라는 거 지금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다마스 용달이 지금 단종됐으니까 그 시장을 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포터 같은 차도 경쟁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이 포터, 봉고 이런 디젤 차가 다 단종되고 전기, LPG 이런 차종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물차로도 레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LPG를 내놔야 되겠어요? 안 내놔야 되겠어요? 기아 관계자 여러분들, 이 LPG 꼭 필요할 것 같은데 LPG 꼭 한번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기아 레이 언제 출시되느냐? 지금 이게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출시는 아니고요. 다음 달 9월 초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뭐 요즘 연식 변경만 해도 올리는 게 대세니까 지금 페이스리프트면 반드시 올리겠죠. 기존까지 레이 시작 가격이 1355만원. 괜찮은데? 1인승 배는 1305만원. 어이야, 엄청납니다. 이 모닝하고 지금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풀옵션 가격도 1785만원.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자동차에 속하는 건데 혹시라도 요번에 2천만원을 넘을까? 레이가? 에이, 그러지 않겠죠. 그럴 수 있다고? 캐스퍼 때문에? 캐스퍼가 지금 풀옵션 가격이 205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레이도 넘을 수 있겠네. 아이씨, 너무 안 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네, 믿고 있습니다, 기아. 레이가 혹시 단종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내놓으면서 그런 우려는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차 시장에도 다양한 차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를 하나 사야 되나? 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슬라이딩 도어 있으니까 촬영할 때 이렇게 조수석에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촬영 이렇게 하면 되고. 간만에 중고차 가격이나 볼까? 요즘 전기차 정말 비싼데 레이 EV 전기차는 730만원, 980만원. 잠깐만, 레이 전기차도 많이 올랐네.